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컨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주입니다. 자, 오늘 재보궐선거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부산교육감, 서울 구로구청장 등 전국 23곳에서 재보궐선거 실시가 되니까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가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투표 같은 다른 곳은 할 수는 없고요. 주민등록지에 가서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4월 4일 11시입니다. 자, 그날도 저희도 방송을 좀 준비했고요. 어떻게 선고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을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가 속 뉴스픽. 자, 오늘은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 유지웅 뉴스토마토 기자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유지웅 기자님 모신 이유는 저희 기사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앞서 지난 2월 달에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계엄군 케이블타이 체포용 확인, 요게 아마 기자를 결박하려던 장면 보도를 했었는데 오늘 당사자 유지훈 기자 직접 나왔습니다. 일단은 자세한 이야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목적이 아닙니다. 묶는 용도로 가져가셨던 거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아니에요. 분명히 말을 부하들에게 했고 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러니까요. 좀 그래서 문을 봉쇄할 문을 목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아닌 네, 목적입니다. 제가 사람 여쭤. 사람은 전혀 아닌 제가 사람 여쭤보고 예.
시간 그 내란 계엄 당일 12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00시 그 무렵입니다. 12시 00시 그 무렵. 지금 포박당하는 케이블 타이로 결박당하는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는 해요. 걱정도 하면서 왜 이 영상을 이제서야 공개하는지. 이게 아마 2월 달에 이게 기사가 나갔었잖아요. 영상은 왜 이제 공개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 물음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게 네. 12월 3일로부터 4개월이 지금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일단 이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아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절차와 규정 때문에 난항을 겪었다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기사를 쓸 결심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케이블 타이가 문 봉쇄용이고 이제 특임단은 절대 국민을 향해서 무력을 사용할 의지 자체가 없었다라고 말한 이제 김현태 단장의 탄핵 심판 6차 변론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걸 그래서 듣고 네. 예. 이제 잊고 살고 있었는데 케이블 타이 묶일 뻔했던 당사자로서 아하.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내란 국조특위위원장이었던 이제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 도움을 받아서 아하. CCTV 업무를 관장하는 국회 방호과에 찾아가서 직접 이제 당사자로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날짜가 2월 28일이었고 곧바로 방호과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방호과랑 국회 사무처, 이제 방호과는 CCTV 업무를 담당하고 이제 사무처는 방호과의 상위 부서인데요. 이게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의 도장까지 받아가서 위원회 차원의 자료 요구를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영상에 나오는 제가 아닌 사람들, 저기 보이는 본인들. 그 네, 계엄군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렇죠. 저 누군지 네. 알 수도 없는데 뭘 볼 정보가 돼 있어요. 을 애초에 절반 가량을 예. 마스크로 덮었고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계엄군의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 논리 때문에 저희가 거의 싸우다시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답변은 사무총장 권한으로 공개한 영상 같은 경우에는 모자이크를 하지 않았지만 네. 이 영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원칙이 분명히 있고 그 원칙에 따라서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주기 어렵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엔 사건 당사자로서 저만 저 영상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는 이 영상의 중요도에 대해서 사실 판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기백 의원실하고 일단 먼저 경찰 국수본 특수단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 특수단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특수단에서 약간 자료 요청을 하면은 이제 수사기관이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당시에 여러 의원실 통해서 들었던 말은 특수단이 사실상 해체됐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검찰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네. 근데 검찰에서는 진정권으로는 수사할 수 없다. 고소하라. 검사실까지 배정됐는데 이런 답변을 받아서 제가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 본 적도 없고 아, 고소까지 하셨어요, 결국은? 네. 아, 잘하셨습니다. 어떤 죄로 고소할지도 몰라서 음흠.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 민변. 네, 전화를 걸어서 이제 조언을 구했고 예. 이제 민변에서 이제 김규현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분들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고소장 접수를 도와줬습니다. 네. 그래서 고소를 한 후에 이 개인정보법이라는 얼굴도 안 보이는 무슨 개인 어쨌든 그래서 본인이 피해받고 있는 그 영상을 확보했던 거고 그제서야 공개가 된 건데 요 상황 결박당한 상황이에요. 특히 놀라운 거는 김현태 특임대 그 단장이 포박학에서 그 케이블 타이 안 했다고 얘기를 했던 그 직후에 그걸 느꼈다는 기자님 느꼈다는 건데 그때 한번 가봅시다. 그날 밤 새벽에 어떻게 하다가 저 707 특임단하고 맞닥뜨린 겁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저는 보통 야간 당직 근무를 국회에서 보통 하고 있는데 윤석열 씨가 이제 무슨 예산안 관련 긴급 발표를 한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 이게 뭐 다들 이제 무슨 소린가 하고 예전에 그냥 밤에, 네, 예. 당직 기사 처리하려고 하는데 비상계엄 선포를 한다고 반국가 세력 척결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순간 국회 이제 정문 일대가 완전히 봉쇄가 됐고요. 네. 저는 곧장 이제 국회 정문에 나가서 봉쇄 현장 취재하다가 헬기 세대가 상공을 지나서 국회 운동장 쪽으로 사라진 걸 봤습니다. 네.
이제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직감적으로 계엄군 헬기다라는 걸 알았고, 말죠. 네. 이제 본청으로 쏟아져 들어오겠다라는 이제 예감이 들어서 혼자서 운동장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본청 정문 입구 쪽에 취재진 보좌관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었는데 그 외에 이제 운동장으로 향한 사람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서 본청 우측 코너를 돌아서 가니까 바로 한 1분 전쯤에 계엄군들이 처음 등장을 해서 모여 있는 현장을 제가 보고 그걸 본 다음에 제가 사실 바로 앞에서 찍기는 무서워서 약간 기둥을 넘어서 좀 살짝 떨어진 거리에서 찍었습니다. 저기서 찍었군요. 근데 사실 네. 곧바로 발각될 수밖에 없는 위치였고 영상을 촬영하기가 무서웠지만 설마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자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나 기자다, 뉴스토마토 기자다. 그렇게 말을 못했습니다. 이 목걸이를 네, 차고 있잖아요. 기자로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저 영상과 다음 벽면에 끌려간 영상 중간에 보면은 제 목걸이가 그 CCTV 영상에 보일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기자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확인이 되고 저는 기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거다. 네. 기자인 걸 알면서도 특임단의 군인들이 물리력 행사해서 강제적으로 케이블 타이 등을 이용해서 결박을 하려고 했다. 이 말씀이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때 어떤 말들 하던가요, 이 군인들이? 유일하게 제가 처음 들은 말은 케이블 타이 가져와였습니다. 핸드폰 빼앗고 벽면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어떤 설명 요청도 없었고요. 케이블 타이 가져와는 저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옆에 동료들한테 자기들 네. 동료들한테 했는 그 얘기겠죠. 이후에 케이블 타이 결박을 시도하고 케이블 타이 망가져서 이제 케이블 타이를 땅에 버리는 장면까지 제가 다 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 추정으로는 그 바로 직후에 국회 본관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는데 저 사람들도 아니 포함해서 특임단 대원들이 전원이 전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저를 그러니까 놓아준 거네요. 어쩔 수 없이 놓아줬다고 보는데 그 이상한 사람 잡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 뭐 이렇게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특임대장이 얘기했던 그 케이블 타이를 문을 막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진술을 했었는데 그거랑 완전히 다른 사람을 결박한 용도로 쓰던 것을 우리 유 기자님이 직접 목격을 당하셨네. 네,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 당한 성역에 거잖아요. 와서 당하고 당했습니다. 네, 와 상당히 좀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특히 혼자 또 맞닥뜨렸고 네. 이 많은 사람들이 또 결박 시도하려고 했던 걸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 제가 공포스러웠던 거는 제가 뭐 끌려다니고 그런 거보다도 당시 포고령의 모든 언론은 계엄군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말과 맞물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반국가 세력인 언론의 일부로서 척결당할 수 있다는 그런 위협을 느꼈고 실제로 케이블 타이 결박까지 이루어지면서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핸드폰 어떻게 됐습니까? 핸드폰은 이제 풀어주기 직전에야 돌려받았는데요. 그 계엄군이 제 핸드폰에 비밀번호 안 걸려 있습니다. 그 계엄군이 뺏어간 이후에 영상을 삭제하고 휴지통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걸 그 사이에 했다고요? 네, 영구 삭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영상이 지워진 상태로 풀려나기 직전에 돌려줬습니다. 야, 일단 고소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명은 뭡니까? 강금 이런 겁니까? 네, 별도 강요 무슨 죄가 많이 될 것 같긴 한데 고소장이 지금 있긴 한데 그 직권남용죄가 제일 많겠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 영상을 볼 수 있었다. 공개받을 수 있었다. 또 이런 것도 연결이 되네요. 이후에 트라우마 같은 건 안 생겼습니까? 기자 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트라우마 분명히 있죠. 왜냐면은 제가 되게 놀라웠던 부분은 제가 당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충격받거나 힘든 기억은 쉽게 잊혀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또 질문 괜히 했는지 지금도 그때 생각해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군인인데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나를 결박하고 나한테 사실상 뭔가 위해를 가해도 뭐 어떻게 될 수도 몰랐던 상황 아닌가요? 상당히 공포스러워 같은데 어쨌든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영상을 또 공개해 주셔가지고 매우 감사하고요. 헌법재판 진행하고 선고가 이제 곧 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어떤 영상 자료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네. 진술 김현태 이 사람 헌법재판소 가서 진술했어요. 거짓 진술이죠. 이제 그대로라면 아니면 본인은 완전한 거짓이죠. 그렇죠. 완전한 거짓 진술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유준 기자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픽 그래도 짧게 좀 더 이어가야 되는 게 선고일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전현주 기자님 4일날 11시 날짜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어제 재판관 평일을 열고서 이번 주 금요일인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신 판정에서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선고 이틀 전에 공지를 할 맞습니다.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사흘 남기고 전격적으로 알렸는데요. 그만큼 또 헌재가 여론의 압박을 느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고 상황은 변론과 다르게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로 했는데요. 이 생중계에 대해서 20석에 대해서 방청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 사이트를 연지 2시간여 만에 이 7만 명 넘게 몰리는 등 수만 명이 몰리면서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고 날짜만큼 결과에 관심도 아마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고가 길어지면서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었는데 네. 재판관들이 이미 평결을 통해서 결과를 정해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JTBC 보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이 표결하는 평결까지 네. 마친 후에 어제 선고 일정을 공지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즉 윤석열 씨의 파면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건데요. 다만 이 평의와 평결 내용은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어떤 선고가 나올지는 끝까지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결정문 작성 과정인데요. 선고 결과에 대한 근거들을 결정문에 담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할 선고문도 작성해 나가야 하는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여야가 모두 빠른 선고를 촉구를 했는데 선고일이 발표된 어제 여야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네, 우선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 소식에 환영하는 뜻을 밝혔는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또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에 승복할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또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다소 말을 아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나경원, 박대출 의원 등을 비롯해서 당내에서는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게 당연하다. 또 확신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이런 반응이 많고요. 민주당은 헌재가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드디어 응답했다라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선고 결과는 당연히 파면이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당 내에서는 이 만장일치의 파면을 확신한다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까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경내 비상 대기령을 내린 상태고 또 계속해서 광화문 천막 농성과 장외 집회 등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맞습니다. 선고일 잡히면서 경찰이 헌법재판소 주변에 100m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인근의 천막도 이 자진 철거를 하고 있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헌재 주변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든다 이런 방침에 따라서 네. 윤석열 씨 지지자들도 이 천막을 자진 철거하는 모습인데요. 뿐만 아니라 헌재 담장 위에는 철조망이 채워졌고 가는 길목마다 차벽과 차단막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까지 이 진공 상태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서 시위대 접근을 막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또 지하철 안국역은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출구를 아예 폐쇄하고 헌재 주변 학교에는 기동 순찰대까지 배치한 상태인데요. 선고 당일에는 헌재 주변은 물론이고 이 한남동 관저 주변 학교는 모두 임시 휴업을 하고 헌재 인근 상점들도 모두 문 닫을 계획입니다. 경우 인력은 물론 이 폭력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는데요. 사상자
없이 선고가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또 저희 뉴스토마토도 4일 선고 당일 내내 라이브로 함께 소식 전할 테니까요. 윤석열 탄핵 심판도 저희 뉴스토마토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댓글에 리셋하고님, 유중 기자님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라고.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선고 잡혀 있거든요. 네. 또 당사자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날 그 장소에 내란의 밤에 당사자이기도 한데 선고 잡힌 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 너무 다행입니다. 아, 네. 너무 늦어졌지만 그렇죠. 다행이다 생각을 하시고, 진정한 기자다 뉴스토마토 이렇게 댓글들도 있습니다. 또 활발한 취재 계속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현주 기자, 유지훈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수 있는 남자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정치권 향해서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해 주실 최진문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한 주 동안 일단 어떤 이슈가 가장 우리 교수님을 화나게 했을까요? 아까 여기서 했던 얘기에 뭘 어떤 이슈예요? 아니 왜 그리고 네. 이 윤석열 정권은 왜 우리 내 제자들을 가지고 괴롭히는 거야 지금? 네. 박형광이도 제자고 유지웅이도 제자예요.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라니 제자죠 그럼. 이거 그러니까 유지웅이도 뭔 잘못을 했냐? 아니 그거 너무 황당하잖아요. 케이블 타이 가지고 자기들 국회 나서 뭐라 그래? 그 김현태 그 707 단장이라는 사람도 네.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처음에 문제 발생하고 나서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눈물로 막 무슨 잘못했다고 자기한 책임 있다 부하들은 책임 있다 이러고 인터뷰하더니 갑자기 헌재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뭐 케이블 타이는 문을 잠그는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유 기자를 그렇게 한 거는 명확히 어제 이제 CCTV가 나온 거 아닙니까? 기자의 손을 묶으려고 했고 그걸 결박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 다 증명됐는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대요.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아니 하늘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지. 그리고 왜 내 제자들을 괴롭히냐고. 제자들을 괴롭힌다. 둘 다. 예. 다 이제 제자들인데 둘 다 그래도 또 이 보도를 하면서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성공회대학교의 네. 신문방송학과는 예. 정의로운 기자를 길러내려고 노력하는 곳이에요. 단순히 기자 쓰는 기자 말고 네. 그냥 뭐 이렇게 주제 가지고 아무거나 써내는 기자 말고 정말 국민이 알아야 될 내용, 정말 잘못된 정권에 대한 비판 이런 기사 쓰라고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내보내서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올바른 기자 정신을 저렇게 짓밟고 군합발로 사람을 짓누르고 그 취재 목적으로 촬영한 내용들을 다 삭제하라 그러고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그러니까요. 저런 내용들이 헌법 재판에 좀 반영이 되면 좋겠는데 뭐 형사 재판이나 이런 데서는 반영될 여지가 크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자, 헌법재판소 어제 날짜를 잡았습니다. 자, 오전 11시입니다. 금요일 오전 11시, 4일 11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정했는데 자, 정말
기다리던 날이 이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저는 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저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네. 도움이 됐다는 것도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아. 우리는 너무 힘들었잖아요. 기다리는 예, 너무 예. 힘들었는데 국민의힘이나 또는 윤석열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안 하잖아요. 이게 만약 일찍 했어봐요. 왜 이렇게 빨리 하냐? 왜 이렇게 속도전을 해? 이런 거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조용해요. 나오고 나서 네. 다들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거지. 기각될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 있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8대 0이 나올 거라고 보지만 네. 인용으로 파면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기대감을 키워줬고 시간이 좀 늘어지면서 헌재에 대한 공격을 일단 멈추게 만들었어요. 네. 그냥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힘들었지만 내란성 스트레스 받고 내란성 질병에 시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차라리 이렇게 된 게 더 이상의 어떤 그 혼란이랄까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물론 어떤 경우가 나오도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용이 되면 이제 또 반대하는 측에서 즉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엄청나게 또 반발하겠죠. 네. 그러나 그것도 얼마나 가겠어요. 며칠 가겠지만 끝날 거예요. 국민의힘이 거기에 편승할 수는 없어요. 당장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거기에 편승했다가 같이 망해요. 그러니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은 선을 긋 거고 일부 의원들이 가서 그런 행동하겠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왜 빨리 끝냈냐 또는 승복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일정 부분 조성된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요 일간지가 이 선거 관련돼서 보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설이나 지금 보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보면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네. 보도해요. 헌재 4.1 탄핵 선고 헌법에 따라 윤석열 파면하라. 깔끔하네요. 깔끔하죠. 예. 아주 좋죠. 저 정도 예. 딱 나오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예. 보고요. 경향신문 헌재 4.1 윤석열 선고 8대 0 파면으로 이 혼란 끝내라. 네. 그런데 나머지 이제 두 개를 더 소개해드릴 때 한국일보. 한국일보. 마침내 윤 대통령 파면 여부 선고 헌재 모두가 수긍한 결정문을. 그런 결정문은 없어요. 한국일보님 그런 결정문 자체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에서 어떤 결정문을 내든 거기에 수긍을 하겠어요? 안 해야 결정문이 아무것도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사설을 이런 쓰시고 얘기를 쓰는 거예요. 예. 그 동아일보 윤 탄핵 심판 4일 선고 불확실성에 짙은 한계 거치길. 그나마 동아일보는 그러니까 뭐 근데 이거는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게 예, 예. 짙은 안개가 거치길 바란대요. 뭐 어쨌든 한국일보는 뭐 모두가 수긍할 결정문 그런 결정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이제 기사를 쓰니까 이게 아직도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뭔가 기대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탄핵 그날 출석을 할까요? 4월 4일 이건 11시. 지금까지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두 사람은 다 출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그리고 또 두 분은 다 변론 과정에서 출석을 안 했었어요. 아예 출석 안 했어요. 예, 대리만 근데- 나왔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출석을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 내고 마이크 달라 그러고 자기가 얘기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최종 변론도 엄청나게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본다면 출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출석할 수도 있다. 출석할 수도 있다. 다만 네. 만약에 파면이 되면 그 즉시 파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때 파면이에요. 그냥 다 할 때 다 하면 끝이야. 예. 그게 한 21분, 23분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예. 11시. 예. 그럼 끝이에요. 그다음부터는 대통령이 아니야. 예우도 못 받아. 경호도 못 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안 올 것 안올것 같다.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파면되면 퇴거도 해야 돼요. 네. 그 관저에서 나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때 보니까 한 이틀 걸렸던 것 걸렸죠. 같아요. 금토일 이렇게 나갔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제가 알기로 그 사절을 옮기고 뭐 이러는 바람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는 그렇죠. 생각이 들죠. 지금은 사실은 지금은 다 있잖아요. 앞으로 네. 비슷한 거 어디 가시면 바로 되는 거 갈 수 아니에요? 있을 상황 네, 그럼 아닌가 될것 싶기도 같아요. 한데 자 국민의힘 지도부 얘기도 좀 하면 만약에 인용 예. 파면이 나오면 승복 메시지 이런 걸 낼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권성동은. 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승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은 모르겠어요. 야 윤석열이 승복 메시지를 저는 낼까요? 안 낼 것 같아요. 안 제 내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안 내면 안 되잖아요. 안 내면 안 되는데 네. 왜냐하면 어제도요 그 변호인단 이제 윤갑근 변호사 네.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승복할 거냐? 그랬더니 승복이란 말은 아예 안 해요. 말을 안 해.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이 정도로 끝내버렸거든요. 네. 승복이란 말을 안 꺼냈어요. 한 번도 윤석열 입에서나 윤석열 변호인단 입에서 승복이란 말을 한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명시적으로 안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지만 자기 입으로 승복한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제대로 사과를 한번 한 적이 없거든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승복한다 또는 뭐 국민 여러분 덜 지지해준 거 고맙지만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정상인 거잖아요. 원래 같으면 그렇게 근데 얘기해요.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박근혜도 보면 예. 검찰 출석할 때 송구스럽다 이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포토라인에서. 맞아요. 이런 상황을 초래한 예. 거죠. 근데 윤석열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죠. 이게 배짱인가요? 뭡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배짱이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지지자들 충동하는 거예요. 충동하는 충동질하는 거죠. 네. 자기 계속 지지하게 만들고 또 예를 들면 이제 뭐 조기 대선이 만약 이루어지게 되면 네. 자기가 지지하고 자기가 어떤 점지한 사람을 후보로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 자기가 나중에 뭐 3회라도 받겠지만 된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저는 뭐 낮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하면 세력화를 계속 끌고 가야 돼요. 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세력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EBS 사장으로 신동호 씨가 임명이 됐습니다. 결국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무리하게 임명을 해버렸네요. 그렇죠. 예. 그 두 명이서 한 거잖아요.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지 마라 그랬죠. 법원에서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 법원이 그냥 그냥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무시해요 그냥. 무시해. 어. 뭐 윤석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해도 네. 이게 좀 이래 되나?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전임 사장이 돼버린 긴 한데 전임 사장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네. 이분도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신동호 전의 사장 김유열 사장 김유열 사장이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지난번에 박문희 이사들도 가처분 신청을 해 돌아왔잖아요. MBC 거. 네, 그래서 뭐 똑같은 사안, 거의 비슷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두 명이서 결정한 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고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김유열 사장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좀 전에 저희가 유지훈 기자 좀 전에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우리 성공회대 우리 최진봉 교수님 제자이기도 제자라고, 하고 그랬죠. 뉴스토마토에서 유지훈 기자한테 포상을 좀 하기로 잘하셨습니다. 속보로 지금 이걸 전해드린 속보로 포장한다는 걸 속보. 아니 근데 이게 전달해줘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그 유지훈 기자 왔을 때 얘기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좀 늦었지만 그걸 얘기 안 하셨군요. 뭐 말씀하신 대로 뉴스토마토에서 진정한 기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필요한 장소에서 네. 어떤 그것을 했는데 본인이 뒤늦게라도 뭐 고소 절차 같은 걸 통해서 이 영상을 다시 또 보도할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영상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뉴스토마토에서는 유지훈 기자 포상을 잘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네, 뉴스토마토 잘하고 화이팅. 있습니다. 예. 예. 응원해 주십시오. 예. 우리 기자들 잘하고 기자들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죠. 다 자, 특히 계속 성공회대 출신 기자들이 잘하고 있다. 그거는 뭐 네. 알겠습니다. 증명된 거잖아요. 두 명인데. 알겠습니다. 네. 자, EBS 얘기 잠시 좀 더 이어가면 예. 좀 전에 말씀도 했는데 김유열 지금 EBS 사장이 임기 종료 공문을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네. 근데 지금 신동호 사장이 임명이 됐어요. 네. 이중 사장 상태다. 이것도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죠. 예. 왜냐하면 둘이서 결정했잖아요. 둘이서 네.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어요. 보통 이제 이메일도? 공문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예. 이게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방통위가 그러니까 그날 당일날 오후 2시 19분에 EBS 대외협력부의 전자메일을 통해 이게 이메일이잖아요. 이메일이겠죠? 신 사장이 3월 26일부터 임명 발효된다는 사실을 통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사장 김희열 사장에 대해 임기 종료됐다는 공문을 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 공문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EBS에는. 그러니까 종료됐다는 걸 보내고 그다음에 신임 사장 임명한 걸 보내야 되는데 종료됐다는 공문이 안 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 이거 웃으면 안 되지만 이게 좀 우습스럽죠. 우스꽝스럽잖아요. 아니 국가기관이라면 예. 다른 건 몰라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야죠. 따라야죠. 뭐가 급해서 그게 해결될 때 근데 사실 대법원 결정까지 났기 때문에 네.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두 명이서. 뽑힐 때까지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근데 급기야 막 급하게 신동호 자기 잘 아는 신동호 같이 친한 근무했잖아요. 사람, MBC에서 같이 근무했어요. 막 뽑아주고 내가 잠깐 있을 때라도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두 명이서 무리하게 하고 통보도 안 하고 이게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EBS 직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신동호 사장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까? 출근 못 하고 있어요. 출근 저지 투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노조뿐만 아니라 노조뿐만 아니라 간부들 있잖아요. 네. 간부들이 전부 다 2명인가 빼고 전체 숫자에 2명인가 빼고 나머지가 다 총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항의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김유열 사장 체제에 있었던 본부장들, 국장들 있잖아요. 네. 이 간부급들이 2명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사퇴를 했고요. 사퇴라고 쓰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지금 저지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동호 사장은 출근을 못 하고 있고요. 네. 출근하려고 몇 번 도전을 했지만 시도를 했지만 그 시도가 막혀서 결국은 출근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저렇게 하고 싶어요. 이배 사장이. 무리한 건 본인은 몰라요? 알겠죠. 왜 모르겠어요. 아니, 저도 뭐 신동호 씨하고 방송도 같이 해봐서 친합니까? 친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뭐 방송도 같이 해서 그런데 저거를 저렇게 법원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를 또 윤석열 곧 탄핵되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저기 들어가서 사장을 하고 싶습니까? 알박기예요. 알박기입니까? 알박기. 본인이 알입니까? 야, 그 알박기가 생각하고 사람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정권 바뀔 것 같으니까 예. 빨리 임명을 해놔야 그 임기가 3년이잖아요. 예. 2년인가 3년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2년인가 3년인데 그 임기 동안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드러나도 못 쫓아낼 거라고 생각하고 행복해요. 그래 알박기하는 살면? 거죠. 행복하게 뭐가 행복해요. 부끄럽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고 안 되는 그러니까 상황인데 법에 왜 다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가처분 신청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김희열 사장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지만 네. 이런 행동 자체가 이렇게 후한무치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진숙 위원장 이런 태도는요 정말로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예요. 헌재 자기가 4대4로 결국 기각이 되긴 했지만 예. 그러니까 자기는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게 문제 없는 겁니까? 4명이서 뭐라 그랬어요? 이건 탄핵이 돼야 된다고 주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성은 6명이 안 돼서 안 된 거지. 그렇죠. 자기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마치 자기는 면죄부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공무원이고 고위 공무원이면 헌법이나 법률이나 특히 법원의 판결을 자꾸 무시하고 한다는 거. 그러면 안 되죠. 그냥 그 존중을 타인으로 해야지. 살아요. 그냥 어떤 정치 활동을 하든가 하면 되지. 방통위원장을 하는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면 저는 안 그렇게 되는 생각이 거죠. 드는데 일단 2인 방통위 네. 또 방심위도 3인인가 그렇습니다. 3인 맞아요. 윤석열이 4일날 결정이 나면 정상화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결정된다고 정상화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추천 단위가 방통위는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요. 네. 방통위원은 그러니까 지금 2명이 대통령이 윤석열이 추천한 사람이 다 된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 이진숙, 김태규. 맞습니다. 나머지 3명 중에 2명이 민주당 추천이고 1명은 국민의힘 추천인데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선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추천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추천할 가능성이 낮고요.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만약 대선이 이루어지고 예. 만약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 이제 추천 단위가 바뀌어요. 아하. 지금은 야당이 2명이니까 민주당 추천권이 2개가 있지만 예. 만약에 여당이 돼버리면 위원장과 지금의 김특위 2사람 자리가 이제 대통령 임명 자리가 그렇게 돼요.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꿀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뭐 방통위원회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논란이 될 수는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차후에 될 문제. 그래서 바로 파면된다고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방심위원장이나 방통위원장이나 4월 4일인지 이틀 3일 남았는데 네. 왜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끝까지 자기들이 왜냐하면 정권 바뀌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물러나야 될 생각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러나기만 할 것 같이 더 안 좋은 것도 버틸 될 수도 것 있겠지. 같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알박기 인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 지금 많습니다.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현 정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뭐 대통령실에 근무했거나 아니면 현 정부에 가깝거나 국민의힘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을 공공기관 이런 데 알박기 하는 경우 많아요. 지금 네. 우리가 그게 지금 이 탄핵 문제 때문에 그게 저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임기 2년 3년짜리 계속 알박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지금 뭐 법률에 위반되거나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요? 책임져야 되죠. 우리가 근데 국민들이 지금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럼 뭐 감옥 가야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처벌 받아야죠. 처벌받을 것 네.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틀 남았어요. 처벌받을 것 같아요. 방심위원장님, 방통위원장님.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방심위하고 의사가 예. 의대생 커뮤니티죠. 메디스태프 폐쇄심이 나섰는데 공문을 보니까 메디스태프가 복귀 학생들의 신상을 반복적으로 유포해서 학생들의 수업 복귀 방해하고 있다. 이런 이유인데 이게 심의 사유가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네. 개인 정보가 유포가 되거나 개인 정보 때문에 사람이 침해를 당해서 그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서 했다면 이거는 뭐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국가기관이에요. 교육부. 교육부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고 학생들의 신상이 반복적으로 유포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요게 지금 방심이 노조에서 뭘 문제를 제기했냐면 내용을 확인했냐.
그러니까 방심위 노조에서 내용을 확인도 안 하고 지금 폐쇄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걸 논란을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로 개인의 신상이 공개가 돼서 그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사람이 사실은 문제를 제기해야 되거든요. 네. 국가기관이 아니라 근데 국가기관이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방심위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내용 관계도 확인 안 하고서 지금 폐쇄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심의할 때 예. 유해 불법 콘텐츠 이런 걸 심의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방심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와, 메디 스태프 이런 것도 심의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커뮤니티 내에서 네. 자유롭게 의견을 고안하는 걸 심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좀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하거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성 관련된 뭐 그렇죠.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예. 불법적 영상이 올라오거나 뭐 이러면 도박, 마약 그렇죠. 이런 거. 등등. 그런 건 네. 할 수 있지만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메디 스태프를 이걸 폐쇄하면서 주장했던 게 교육부에서 학생들, 그러니까 복귀한 학생들의 신상이 다 공개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다니까요. 네. 노조에서 주장하는 건 실제로 그러면 지금도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정보가 아직도 그 사이트에 남아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확인 절차 없이 그냥 폐쇄를 해버린 거예요. 일방적으로 의견만 듣고. 네. 근데 만약 그게 개인 정보가 유포되면 뭐 불법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허락 없이 네. 그런 경우에 또는 어떤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를 유포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괴롭히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는 거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통상은 이제 뭐 민원인 제기 이런 게 좀 돼야 그럼요. 되는데 요거 보니까 교육부하고 거기서 보건복지부가 했다니까요. 요청을 했어요. 예. 이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권리 침해 정보라고 심의를 올렸어요. 그러니까요. 권리 침해 정보는 침해를 당한 사람이 얘기해야 그러니까 되나? 그 진정하는 사람이 민원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예전에 예. 그 유일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민원 사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못하니까 안 되니까 가족들을 지인들 민원 시켰다 올려야 된다. 이런 그래서 의혹이잖아요. 논란이 그러니까 지금 권리 침해 정보 심의로 진행이 됐는데 이 방심위에서 네. 그러면 권리를 침해했다고 하는 사람이 직접 안건을 올리고 심의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 예를 들면 내 개인정보가 털렸다. 내 개인정보를 올려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용 확인 없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죠 결국은. 사실은 궁금한 게 이게 애초에 방심위가 예. 이 메디 스태프를 폐쇄시킬 권한이 있었는지 그 부분도 사실은 저는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유해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폭력적이라든지 아니면 불법적 행위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뭐 블라인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강하면 폐쇄까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메디 스태프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는 의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커뮤니티로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이 무슨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하면 만약에 그걸 폐쇄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를 하려면 내용상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불법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노조에서 방심위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실제 그러면 현재도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예컨대 아주 뭐 몇 달 전에 오래 전에 처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지금 그게 뭐 삭제되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하면 폐쇄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인 과정 없이 그냥 국가기관이 요청하니까 받아들여서 폐쇄를 해버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방심위는 이런 커뮤니티 관련된 내용들을 심의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적 행위를 하거나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예컨대 또는 뭐 폭력 행위라든지 또는 뭐 누구의 개인을 공격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폐쇄할 수 있지만 메디 스태프처럼 의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그것만으로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월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의대 정원 이 관련해서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방심위가 이걸 그렇죠. 왜 합니까? 아니 그리고 그걸 국가기관이 요청해서 예. 그걸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거 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요구했다면 모르지만 그게 없는 상태에서 국가기관이 요청했다고 그걸 받아들여서 문 닫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국가기관 입장 자기들 비판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커뮤니티 다 입장에서 다 문 닫으라고 문 닫게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점점 불법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하나 계속 나쁜 것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권한도 없으면서 방심위가 이런 걸 하는 거 고발사주, 민원사주죠. 민원사주. 등등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죠. 이제 뭐 이틀 남았네요. 네. 뉴스토마토는 성공회대 학생들 출신들 때문에 참 좋겠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십니까 여기서?
제가 교수니까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국에도 교수잖아요. 오늘 저의 제자들이 들어오면서 또 우리 유지훈 기자 나오니까 또 네, 반갑게 인사했죠. 엄청 반갑게 하시네요. 지웅이가 예. 너무 잘했다. 예. 제가 격려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또 포상됐지 네, 않습니까? 그 댓글에 뭐 최진봉 교수님 멋지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방심위원장 가라.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진봉 교수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로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슈합 김주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장유민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본격적인 좀 얘기 탄핵 심판 선고기를 얘기 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 뉴스토마토 단독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케이블 타이 봤습니다. 영상이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기자 유지훈 기자 뉴스토마토 기자가 당했던 거고 본인이 결박당했던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특임 단장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걸 아마 보고 저 영상을 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하다가 이제서야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자한테 기자 출입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포박을 하려고 했던 거. 또 저 케이블 타이는 결박용이 아니었다. 사람 포박용이 아니었다라는 허위 진술을 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게 질서 유지 차원의 군이 국회로 들어간 겁니까? 이게 이거 딱 봐도 지금 저기 봐요. 끌려가지 않습니까? 질질질. 이거는 어떻게 이런 작태가 가능합니까? 명령을 그러니까요.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허용이 되는 행위라는 인식이 그 당시에 군에 있었던 거예요. 계엄군에. 그러니까요. 그 최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고는 없는 겁니다. 케이블 타이를 가져갔고 그 케이블 타이를 민주당의 뭐 박선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부승찬 의원이 보여줬죠. 이렇게 하는 걸 보여줬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모습이 저기 나왔다는 거예요. 휴대전화 뺏기고 케이블 타이로 결박될 뻔했던 그 내용까지 그대로 났지 않습니까? 네. 정말 겁나는 일이고요. 네. 정말 군이 윤석열 대통령 그 내란 수계 피의자의 지시에 따라서 치밀하게 국회를 침탈할 계획을 세웠구나. 사실 케이블 타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영현백, 종이관 이런 게 벌써 수개월 전부터 군은 국회 침탈의 계획을 세우고 계엄의 계획을 세우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한 그 증거가 나왔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 앞에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까? 좀 제가 조금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다른 거 다 빼고 이거 하나로 사실은 탄핵입니다. 내란 아닙니까? 완전 그 저기 어떻게 상징적인 합법적일 수 장면이죠. 있습니까? 기자가 무슨 뭐 저기 지금 테러하러 갔습니까? 근데 저 기자분 정말 우라가 치미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우라가 치밀었으면. 그래서 몇 달 동안 그걸 확인 안 해주니까 찾았다고 하니까 예. 저게 아마 국회 쪽에서 CCTV를 구한 모양이에요. 겨우 구한 게 고소고발했기 때문에 구한 그래, 거예요. 고소인 지위에서. 예. 안 그러면 안 구해집니다. 개인정보법 위반. 개인정보법이 이제 군인들 얼굴 나온다. 하나도 안 나오는데
법적으로. 그래서 못 구하다가 그래서 좀 늦게 저희가 보도가 된 거예요. 확인이 되면서 보도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도 저는 탄핵 심판 선고에 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자, 금요일 오전 11시에 대법정에서 탄핵 심판 선고를 합니다. 윤석열. 선고일 지정을 어제 했더라고요. 네. 또 11일 얘기도 사실 나왔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한다면 또 오늘 할 수 있지 않나, 오늘 오후에. 근데 4월 1일 날 또 만우절 날 이렇게 선고일 지정하고 4월 4일로 나온 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 그러니까 무구한 추측이 나오는 거죠. 사실 많아요, 왜 많아요. 이제 4월 네. 4일인지는 뭐 바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네.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재보궐 선거가 있어서 그 뒤로 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네. 왜냐면 선거에 사실상 대단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서 그걸 고려했을 거라는 이런 분석에는 저는 조금 동의는 되고 네. 또 뭐 김진전 논설위원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유죄가 나왔으면 네. 간단히 빨리 뭐 더 이제 빨리 했을 뭐 파면을 했을 텐데 예. 그거를 뭐 이제 분위기 조율용으로 텀을 뒀다 뭐 이런 뭐 분석도 하는데 거기에는 뭐 크게 동의되지는 않고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아마 헌재는 헌법재판소의 스케줄을 그대로 가져갔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번 주는 아닐 거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었고 많았고, 그런데 본인들이 딱 4일날 했다는 건 그동안 논의가 좀 무르익었었던 걸 외부에서는 정말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편결도 거의 끝났다고 하거든요. 네. 그 박근혜 때 비춰보면 당일날 맞아요. 편결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평의하다가. 근데 지금 보면 4월 1일 이전에 아니면 늦어도 4월 1일 오전에 끝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어제 편결을 하고 네. 사실은 공문 발송까지 바로 맞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네. 편결 도중에 공문이 작성돼서 발송됐다. 네.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렇거든요. 보여요. 그러면 이미 네. 이미 결정 났었다. 1, 2주 전에 지난 대체적인 방향은 다 정해졌는데 언제 선고를 할 것인가 네. 이것은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그리고 4월 2일 보궐선거를 좀 피해서 네. 좀 선고를 해야겠다. 그렇게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4월 11일까지 선고가 늦어지면 매일매일 대한민국이 극심한 공론 분열, 민생 파탄, 또 굉장히 사회적 갈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네. 더는 못 버티고 이번 주 금요일 사실은 주중에 발표를 할 경우 선고를 할 경우에 주식 시장이나 경제에 영향도 많이 주고 또 그 이후로도 각종 언론이나 기자들 또 정치적인 그런 맞붙임이 있다 보니까 금요일 날 하면 또 그 이유는 그 다음날 주말이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진정이 되기 때문에 4월 4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가장 뭐 막판까지 조금 문제가 됐던 게 4월 18일입니다. 그날이 문영배 그렇죠. 이미선 네. 재판관 퇴임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았고 결국은 이제 8인 지금 체제로 네. 선고까지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거는 완전한 체제가 아니에요. 네.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인가요? 한 최근에 국회에 출석해서도 헌법 시스템이 가동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네.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거는 그 부작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거라고 했고 임명해야 됩니다. 그 관련 법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걸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수의 그 철학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대한민국이 그냥 사법 시스템을 허물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이게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그냥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면 이거를 막 밀어붙일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들어간다고 해서 편결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평의에 따라서 하는 거고 예. 만약에 들어간다면 또 재판 열어야 돼요. 변론 제기하면 시간이 언제 네. 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네. 원칙의 문제라서 관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국민들이 평가 분명히 할 거고 해야만 한다고 요 생각합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부분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다. 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SBS 이제 모 방송의 모 기자가 5대3 전 처음 들어봐 데드락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왔는데
뭐 각하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또 국민의힘도 이렇게 빨리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공중파 방송에서 네. 5대3 론을 얘기한 그 뇌피셜이죠. 뇌피셜을 저는 보도를 했더라고요. 상식이 있는 뇌피셜인가? 네. 뇌피셜은 뇌피셜인데 네. 몰상식한 뇌피셜이었다. 예. 그 법조 기자의 그 방송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한 며칠 동안 대혼란 상태에 빠진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좀 부적당한 예, 그런 그분이 유명하신 분이죠. 유명하죠. 법조 출입을 많이 너무 오래 했고. 검찰에 그분의 그냥 기사를 보면 검찰 쪽 기사라고 생각하고 보면 윤석열 쪽을 생각하고 보면 조금 덜 혼란스러운데 이것을 취재 파일을 SBS 공중파 뉴스에서 다뤄버리니까 뭔가 실제인 것처럼 보도를 한 거 이게 사실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정은 추정이고 이거는 네. 취재 자체는 안 되고 이게 기밀이 나오는 순간 헌법재판관들이 또 처벌받는 그러니까요. 거라서 이거는 이제 추정인데 아마 그런 것 같으니까 헌법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 듣고 이랬을 때 이게 가중 요건으로 돼 있잖아요. 6명이 필요하잖아요. 네. 위헌으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파면시킬 때 이제 6명인데 5가 됐는데 딱 나 하나 때문에 파면이 될 사람이 안 되고 안 될 사람이 되고 내지는 있어야 될 법이 없어지고 없어져야 될 법이 있고 이런 거는 정의가 아니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입법권자가 결단했는데 법을 없앴는데 나 하나 때문에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조율을 하고 하는 과정이라서 아마 이런 맥락에서 제가 선회하자면 이 기자가 그럼 5대3이라서 이게 교착 아니야? 이렇게 좀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저는 역사에 남을 몰상식한 추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은 12.3 계엄이 터졌을 때 국민들도 분노했고 국회의원도 분노했고 민주당도 분노했지만 왜 법관들은 분노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계엄이 터졌을 때 가장 권한을 제한받은 게 법관들이에요. 그냥 사법행정 이랬다. 사법행정 군대에 가버리니까 공무원들도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최상목이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간담회였다. 뭐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네. 그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체포조에 거론되는 사람 중에 법관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명수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동영 부장판사. 위증교사 이거는요. 법관들 세계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자 대한민국에서 법치를 가장 주장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우리 뭐 민주당도 주장하고 국민들도 주장하고 국회의원도 주장하지만 법을 심판하는 법관들이 법치를 가장 주장하는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희한한 사람이 군 통수권자가 돼서 그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법관들을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법관들이 지금 기각을 하고 뭐 각하를 한다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신이 있습니다. 8대 0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제가 이래저래 4대4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4대4 얘기가 아마 나오는 이유는 이진숙 박통위원장 기각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4대4였기 때문에 막 그래서 또 4대4 얘기까지 또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4일 날 4월 4일 날 사시라고 하더라도 11시가 뭐 이러면서 4대4로 갈릴 거다 이러는데 이게 아마 이진숙 방통위원장 4대4로 의견이 갈렸던 거에서 착안한 것 같아요. 당시는 이제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김영두 네 분 재판관입니다. 또 반대쪽엔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래서 4대4로 이거 절차적 위법이 아니다, 맞다. 막 이런 식으로 갈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 때도 대비해가지고 4대4로 이렇게 좀 갈리지 않겠냐는 저는 이건 보수의 희망회로라고 생각하고요. 그때도 이제 문제의식 같은 걸 좀 선별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내란을 엄호하고 동조하고 면죄부를 주는 판단으로까지 나아갈 거라는 하등의 근거는 논리적으로 안 되겠죠. 없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할 때 하고 완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대통령이고 방통위원장 하루를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에요.
여기도 기가고 각하 둘 인용 1 났기 때문에 분산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기반해서 각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더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한덕수 국무총리가 행한 사항이 명백하게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 어떤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준석 방통위원장 뭐 이렇게 빵 좀 이렇게 법카로 먹고 자기 친한 사람 임명하고 물론 비난받고 저는 지탄받아야 할 그러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그 건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건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국가 반역죄를 저지른 거예요. 내란이라는 건 국가 반역죄입니다. 그리고 그 만약에 국가 반역이 조금이라도 성공했다면 그날 대한민국은 3,000명 이상의 대량 살상, 인명 살상이 있었을 겁니다. 자, 제가 말한 그 3,000명, 제가 통계로 잡은 거 아니에요. 군이 영현백, 시체를 보관하는 그 영현백을 3,000개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군도 이러한 계엄을 터뜨렸을 때 3,4천 명의 인명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미리 준비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이상하고 빵 좀 이렇게 버카로 먹은 거하고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 없는 일, 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김주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윤석열 것만 딱 바라보면 사실 더 생각할 게 없는데 다들 막 자신의 우리 이른바 희망이로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한덕수 거가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다. 이진숙 거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건데 사실은 말씀대로 같이 동렬에 들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두 사건은. 논리적 이 사건들은 연결점이 전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건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되고 김성원 경호차장, 이강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이 기각되고 또 네. 한덕수 국무총리조차 복귀가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이게 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뭐 김성원 경호차장 구속 기각은 최종심이 아니잖아요. 네. 인신 구속을 구속에 관한 잠깐 거예요. 풀어준 것뿐이지. 네. 맞아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한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러한 일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헷갈리는 좀 뒤숭숭한 분위기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유튜버 요새 많은데 거기서 뭐 확실하다 들었다는 등 근데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뭐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사실 추측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제 4월 4일 날 선거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지 않습니까? 예. 어제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바랬어. 제가 그날 라이브 방송 보니까 다들 뭐 정치평론가들 깜짝 놀라던데요. 순간적으로. 4월 1일 날 4월 4일을 하겠다 고지할지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몰랐죠. 사실 네. 몰랐어요. 만우절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네. 자, 그래도 뭐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쟁점들을 조금씩은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탄핵 심판의 쟁점은 5가지입니다. 네.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춰서 했느냐, 포고령 부분이 위헌적이냐, 위법하지 않느냐, 또 국회 봉쇄, 해산 시도했던 부분, 정치인 체포조 운영했던 부분, 또 선관위를 장악 시도했던 부분, 뭐 이 중에 일부는 뭐 인정한 것도 있지만요. 네. 여기서 사실은 하나만 인정되면 파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5개 중에 뭐 속된 말로 하나만 걸려도 파면인 거예요. 네. 하나만 위중하고 위헌 위법이 중대해도 이건 파면인 겁니다. 하나가 다 위중하고 중대한데 근데 이제 어떨까요? 이 재판관들이 이제 이견이 있을 네. 거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시간을 끌었던 이유 중에 어떤 게 쟁점이 됐거나 아니면 저는 이 5가지 쟁점에서 평생 법관으로 살고 법을 들여다보고 헌법을 수기하고 숙고하는 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5가지 중에서 하나 해도 되네라는 판단 저는 못 내릴 거라고 못했을 봐요. 것이다. 그래서 인용 기각에서 저는 교착이 됐다라는 그 해당 기사랑 그런 전망에 동의하지 않고 워낙에 절차를 많이 던져놨어요.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탄핵과 관련한 조문은 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으로 다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듣도 보도 못한 논리까지 동원을 해요. 이를테면 국회에서 한번 이 통과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이거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5가지 쟁점 중에 저는 또 눈여겨봤던 건
저희가 일반 재판을 하더라도 판사 한마디 한마디에 엄청 집중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어떤 예단을 갖고 있는지의 한 단초라서 그런데 판사들이 이 재판관들이 직권으로 부른 증인이 딱 한 명이 있어요. 조성현 단장. 맞습니다.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냈다는 증언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배척할 수 없고 선서하고 다 본인의 위증의 벌까지 감수하면서 하면서 아니 이진우가 나한테 명령 내렸는데 의원들 지금 빨리 끌어내라고. 그러니까 정혁식 주심이 다시 물어요. 12시 12시 31분부터 1시 사이에 그런 명령이 있었던 것이냐고 시간까지 아주 세밀하게 되묻습니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거짓말할 수 없다고. 거짓말 나 혼자 할 수 있지만 내 지휘하에 있었던 군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부하들이 다 듣고 있고 맞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 없다. 그러면 대단히 유의미하고 이거에 어떻게 면죄부를 줍니까? 자, 이 5가지는 그러면 어느 정도 김조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이 재판관들이 다 이거는 좀 수렴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 5가지 다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증명이 됐다. 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 본인도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 본인이 그 선관위는 얘기를 했어요. 보냈다는 본인도 거. 거의 다 인정을 했고 예. 다 뭐 본인이 포고령도 다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다 했는데 본인이 부정한 게 있어요. 뭐죠? 정치인 체포조 운영은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지시를 했다는 그런 뭐 장군들도 있죠. 뭐 홍장원 차장 얘기도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계엄 선포 요건 관련해서는 뭐 계몽을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 요건 정치인 체포조 운영 관련해서는 일부 재판관들이 소수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할 말이 많았잖아요. 네. 뭐 계몽을 하려고 했다. 탄핵 때문에 내가 할 수뿐이 없었다. 정치인 체포조 관련해서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소수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증명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명이 됐으면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각하 얘기가 절차적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오래 끌었을 것이다. 장 변호사님은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보시는군요. 예, 그게 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주심이었는데 맞아요. 그런 취지의 또 칼럼을 또 쓰기도 매일경제 두 건을 써서 그거는 좀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부분은 있죠. 실제로 했던 사람들. 절차적 부분 때문에 뭔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아닌가, 오래 좀 끌지 않았던가. 이 본안 부분, 쟁점 5가지에서는 크게 어떤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럼 이번에 뭐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각하 나오지는 않겠죠? 그런데 각하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이 국민의힘에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말씀 주셨지만 이거는 다툴 수가 없다고 본인들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안에서 뭐 기각받기 어렵다. 그러니까 각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 지연말단적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출입문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이게 문제였다고 하지 않으면 싸울 동인도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없으니까. 생각하더라도. 그러니까 각하 얘기를 하는데 각하할 것 같았으면 지금까지 절차도 다 평의를 거쳐서 했단 말이에요. 진보 보수 재판관들이 다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각하의 심증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다수면 여기까지 절차 가져오지도 않아요. 한덕수 총리 탄핵은 각하 2명 있었어요. 2시간 변론했습니다. 하고 종결해버렸어요.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죠. 윤석열하고. 올까요? 윤석열 탄핵 선고 나는 날? 저는 탄핵 선고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왜냐하면은 이제 헌재 주변에 극우 지지층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집회와 뭐 천막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본인도 저는 반쯤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했다고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지세를 결집시키고 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을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당대표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날 나타나서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 재판이 잘못됐다. 불복을 하려면 그때 나타나서 불복 메시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극적인 상황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왜 나타나냐? 불복하려고 나타날 것이다. 승복하진 않을 것이다. 나타난다면 불복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다. 윤석열 머릿속에는 포용, 승복 이 두 단어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없어요. 사과 이런 것도 잘 없어요. 포용, 승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없어요.
예, 그래 보입니다. 네. 자, 소추된 날로부터 111일입니다. 그리고 탄핵 사건이 헌재로 넘어온 지 38일 만에 탄핵이냐 이제 직무 복귀냐 결정이 나는데 국민의힘은 그래도 아직까지 기각각하를 네. 바라는 눈치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기류가 좀 변해 보이는 거예요. 빨리 하라. 예. 이러면서 빨리, 예. 여태까지는 헌재가 왜 이렇게 서두르냐, 절차를 초시계로 재면서 하면서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말이 되느냐, 180일을 보장하라.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 180일 규정이 맞습니다. 나오는 건 예. 헌재 이 사건이 너무 이제 지체가 되니까 가급적 이제 그 6개월 안에 끝내주란 취지인데 이게 마치 보장을 받아야 되는 기한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면서 그러다가 지금은 빨리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일종의 전 여론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각각하가 된다. 이 분위기가 우리한테 좀 쏠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완전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각하가 될 수도 없고 왜 또 이렇게 생각하냐면 가장 각하 사유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란죄를 철회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이 한덕수 총리 때도 똑같이 쟁점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한덕수 피청구인 한덕수 총리가 동일한 주장했거든요. 근데 그게 판단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위중한 문제라면 내란죄를 넣었다가 철회한다. 그리고 관련해서 헌법재판실무 재용가를 보면 조문의 철회는 사유의 철회가 아니라고 나와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문제라면 이거에 대한 설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 판단이 없는 건데 저는 완전히 희망 회로를 돌리고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다. 민주당도 뭐 빨리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인용 입장이겠죠. 그럼요. 인용된다고 믿고 8대 0 있겠죠. 인용이라고 대부분의 민주당 인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아주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재밌습니까? 이 정치인의 그런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심정을 알고 있는데요. 네. 자, 권영세 당대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아하. 기각을 희망합니다. 희망합니다. 아니, 기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자초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꼭 기각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희망합니다. 기각을 희망합니다. 오. 그리고 승복해야 된다는 것에 방점을 둬뒀어요. 아하. 여야 그러네요. 이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복해야 된다. 결국은 이 사람들도 저는 내심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돼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권영세, 권성동 다 법조인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요 가장 먼저 처단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요 그렇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가장 먼저 처단할 사람 한덕수, 최상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어디 가겠습니까? 권성동, 권영세예요. 권성동, 권영세가 면회 왔을 때 개인 자격으로 오셨다면서요? 네. 그렇게 냉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내심 이 역사적 흐름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민주당만큼 무서워합니다. 예. 자, 이제 선거 결과 이제 4월 4일 날 11시에 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전국도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 경랑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선거 이후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나 전국 상황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요인 거죠. 소요가 왜냐하면 있겠죠. 예.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승복 메시지를 나눈 건 대선 채비하는 거라고 봐요. 본인들도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기 대선은 거의 확실시 됐고 이게 불복한다는 계속 이런 부분을 주면 대선은 그냥 폭망이에요. 그러니까 밑자락을 까는 거예요. 이제 와서 우리 승복하겠다라고 어떻게든 채비를 하는 건데 이미 너무 늦었고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이 지지층을 여태까지 어떻게 윤석열 씨가 모아왔습니까? 네. 지금 구속 취소될 때도 주먹을 불끈 쥐면서 자기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국민한테 사죄하지 않고 본인 지지층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또 활용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나 정말 사망하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렛대로 이용을 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끝까지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또 서부지방법원에 대해서 목도했던 그런 소요가 제일 우려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바로도 승복을 하고 어떤 소요 사태 같은 것들을 막는데 어느 정도 정치 세력으로 역할을 좀 해줄까요? 그 정당의 속성은 예. 선거에 승리하는 것. 예. 정당원들은 승리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인용으로 파면이 되면 아마
국민의힘의 80% 지지층들은 다음 선거 조기 대선으로 아마 몰입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나머지 20% 소수화된 극우층, 극단층들을 그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와 그 잔당들이 굉장히 결집시켜서 2차 폭력 소요, 서부지방법원 폭력 소요, 약탈 살해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이 걱정스러운 부분을 부분이네요. 어떻게 예. 진정시키고 좀 폭력 소요가 일어났을 때 조기 진압하느냐가 전국의 안정을 좌우하는 향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4월 4일 11시 뉴스토마토에서 뭐 뉴스 인사이다 특보로 계속적으로 그날 선고도 중계하고 장윤 변호사도 네, 오시는 저도 걸로 나올 알고 것 있습니다. 김주 부대변인 바빠서 딴 데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도 옵니다. 예, 뉴스 오십니까? 인사는 네, 아닌데 다른 시간에 오는 2시부터,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아침에 딴 데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선거 때는 알겠습니다. 자, 선거 이제 기다리면서 오늘 이슈 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지호, 장유미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립니다. 매일 2,000원 상당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랩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고유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번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 다신다면 하루 5번까지 1,000 통통 쿠폰씩 5,000 통통 쿠폰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실시간 채팅창 상단 고정 링크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이영우 의원하고 대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오는 4일 날 11시로 잡혔습니다. 자, 관련해서 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영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잡혔습니다. 전 3월 전 7일부터 잡힐 줄 알았는데 14일, 21일, 28일 결국은 한 달 정도 지나서 4월 4일 오전 11시 어쩌면 좀 예상하셨습니까? 4월 4일이라고? 예상 못했습니다. 못했죠. 아무도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상을 못하겠더라고요. 예상하기. 네. 그나마 그래도 기일을 잡아준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의원님? 예, 그렇죠. 네. 예, 국민들께서 뭐 학수고대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기일 잡힘으로 인해서 조금은 뭐 안정감들이 생기신 것 같고요. 네. 뭐 주가나 네. 이런 부분에서 바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기한 게 주식 시장은
정말 뭔가 예측을 하는 건가요?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뭐가 네. 됐을 때 딱 올라갔다 떨어질 때 딱 떨어지고. 맞습니다. 주식 시장이 사실 뭐 변동성보다는 불확실성보다는 네. 확실한 거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네.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뭐 확실한 것뿐만이 아니고 네. 어느 정도의 결과도 좀 예상되는 어떤 흐름들이 주식 아닌가. 시장도 그걸 알고 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지금 결국 4일 되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임명이 안 된 상태에서 8명이 이 8인 체제로 선고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문제는 윤석열 출석 여부입니다. 네. 어떻게 출석을 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원님? 탄핵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변론 준비기일은 당연히 안 나왔고 네. 변론기일 11차례 진행했는데 그때도 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심지어는요. 네. 그 헌법재판소에 와가지고 네. 그 대기실에 있다가 그냥 돌아가 버려요. 법정에 안 들어오고. 그런 적이 있었죠. 한 번, 그러니까 두 번 이게 있었죠. 사실 탄핵 재판이라고 하는 엄중한 과정에서 구치소에서는 나오게 해준 거거든요. 네. 그 아무나 못 나오잖아요. 사실 구치소 그렇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원래 같으면. 그런 권한이 뭐 누구한테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재판이 있으니 내보내준 건데 와가지고 심기가 불편하면 그냥 돌아가 버려요. 굉장히 불성실하게 했는데 아마 결과가 뭐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치소에 있었으면 나올 수도 있는데 예. 컨대 구치소에 있으면 뭐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몰라도 바람 쐬러 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안에 예. 있는 것보다. 예. 근데 지금 자신의 관저에 있거든요. 예. 굳이 나올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결과 때문에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뭐 본인들은 뭐 각하 기각 얘기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뭐 이 사건에서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정부든 국민의힘이든 극우 세력이든 뭐 좀 그 법리적으로 좀 네. 타당하지 않은 주장들을 계속 설파하는데 속으로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다. 예. 실제로 지난 주말간에 SBS에서 이 보도로 됐어요. 5대3 예. 데드락, 데드락. 뭐 이렇게 예. 보도가 됐는데 예. 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 네. 때문에 국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혼란들이 있었죠. 네. 실제로 그런 거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그게 이제 또 특히나 그 이제 선고 기일이 계속 이제 지연되면서 네. 혹시 정말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에 좀 불을 지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아, 근데 그 내용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알 수 없고 다만 선고기일이 이렇게 지연되는 거에 있어서 뭔가 그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이제 좀 그 뭐랄까요 좀 의견들이 많아져 네. 갔었던 건 사실이고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클리어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뭐 변호사 뭐 업무를 오래 했지만 딱 하나 확실한 거는요. 주문 나올 때까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변호사 업무도 하셨으니까 법률가이시니까 네.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네. 예상은 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법관이면 법관, 뭐 재판관이면 재판관,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네. 그 다 할 때까지는 네.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 다 그냥 추측도 아니고 그냥 자기 바람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희망 섞어서 얘기하는 부분 예. 많고 뭐 추측의 추측이고 예.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뭐가 예. 정보고 뭐가 추측이고 이런 게 사실 정보는 없거든요. 정보는 없습니다. 누구도. 네. 그래서 정보는 100만 가지 있을 수가 설이 없습니다. 이제 돌았죠. 근데 100만 가지 설이 다 틀렸고. 정보는 없습니다. 예. 하다못해 4월 1일 날 선고기일 고지하고 4월 4일 날 선고할 것이다. 이것도 사실은 맞추거나 예상했던 분 별로 없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얘기고 또 어제 선고기일 고지되니까 또 뭐 보수층이라고 하나요? 4대4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4대4. 김형두 재판관 포함 그 나머지 그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네 분이 기각할 것이다, 뭐 네. 각하할 것이다 등등의 지금 얘기를 하던데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의미 없는 네.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의미 없는 추측에 불과하고요. 그런 수가 없는 게 지금 뭐 그 얘기는 아마 이럴 겁니다. 네. 이제 5대3 데드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데드락 상황에서는 선고를 못 할 테니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 명이 기울었다. 이런 그 뭐 근거 하에서 이제 추측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각하 결정문, 기각 결정문 쓸 수가 없는 불가능한 그러니까 법률의 영역에서는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평생 남을 그 결정문에 각하나 기각의 어떤 의견을 그 결정문에 쓴다? 그것은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했던 그거에 오점일 뿐만이 아니고 그냥 역사적으로 계속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하게 법리에 반하는 어떤 결정문 쓰는 건 그런 상황들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써질까도 의문이에요. 써지지 않습니다. 설사 기각 각하를 심정을 이제 굳혔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연 이거를 쓸 수 있을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결론만 하고 이유를 달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무슨 결론을 내든지 간에 소수 의견, 반대 의견, 별개 의견 다 달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달아야 되고 실제로 한덕수 총리 때도 탄핵 결과 비록 기각이 많았지만 또 김복형 재판관 기각 의견이 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유는 또 다 있어요. 이유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다. 또 각하 의견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더 안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각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법리적으로 보면은 하등의 근거가 없는 비법률적인 얘기들 그냥 정치적 선동이라고 저는 규정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30년 이상 법리로 트레이닝 된 이 재판관들이 정말 억지 주장을 갖다 붙이면서 결정문에 쓴다? 이것은 뭐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불가능하다. 기각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각 사유와 관련해서 지금 한간에 계속 얘기되는 지점이 탄핵 사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잖아요. 다 봤으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탄핵 사유는 인정되나 이게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냐라고 하는 지점을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지는데요. 아니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 가치들 국민주권제도, 사법제도, 선거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려고 하는 행태였거든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 검찰이 윤석열 내란수괴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못 박은 내용입니다. 공소장 내용입니다. 공소장 내용. 제가 지금 열거한 이런 헌법에서의 핵심 제도들 하나만 문제가 돼도 탄핵 사유예요. 파면 사유예요. 근데 싹 다 해당해요. 싹 다 해당돼요. 5개 쟁점에서. 근데 이거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라고 하면 어떤 사건에서 과연 파면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요. 탄핵 심판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재판관들이 이에 반하는 기각결정문을 쓴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8대0 예상하십니까? 8대0 예상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승복하겠다고 어제 밝혔어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저는 뭐 윤석열이 승복할 수 있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승복 얘기에 대해서요. 굉장히 좀 뭐랄까 불쾌하고 이거는 여당에서 지금 자꾸 승복하자 얘기하는데 이거는 국민들한테 승복하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승복하라는 얘기를 계속 주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요, 아니 국민들은 이 상황에 엄청난 피해자인데 피해자한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해라? 이건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그냥 성립할 수 없는 그냥 주장에 불과하고요. 승복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이 선제적으로 지금 나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거다. 윤석열은요, 계엄과 내란을 일으키고 난 뒤에 제대로 된 국민들을 상대로 한 사과와 반성, 진정성 있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립서비스로 한번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 진정하게 이 문제가 왜냐? 사과를 하려면 내가 뭘 했고 인정을 하고 해야 사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이런 지점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그게 사과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가 아니라 탄핵 재판 나와서 계속 이 계엄과 내란도 아니고 계엄은 이래서 정당하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다. 이런 얘기만 계속 했거든요. 누가 이거를 사과입니까?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마당에 윤석열에 대해서 승복해라 결과가 나오든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얘기는 윤석열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지점이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나와서 자신의 어떤 지지자나 극우 그런
세력 그 사람들한테 선동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또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화면이 나왔을 때 저는 윤석열의 일성은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탄핵 결정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것도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정말 최소한의 양식을 이거는 해야 됩니다. 진짜로. 양식이 있다면. 근데 리더를 했던 사람 아니면 대한민국을 3년간 2년간 이끌었던 사람 아닙니까? 더 이상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폭발시키는 이런 언동이나 행태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또 우리가 바람이고 자 지금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 탄핵을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진행을 하려고 했잖아요. 어제 기일을 잡히면서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지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직 뭐 당 지도부가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탄핵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제 그 기각 결정이 됐잖아요. 근데 내용은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거. 그리고 그 최상목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또 한 번 그 미임명 행위는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못 박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하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2번이나 못을 박았고요.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그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행위뿐만이 아니고요. 잘 떠올려 보시면 마용주 대법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마용주는 맛이라서 안 뽑아주는 겁니까? 그분은 왜 안 해줍니까? 마용주 대법관 문제는요.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3부를 유린한 겁니다. 3부.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했어요.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그래 임명 제청 오케이. 내가 받겠어. 그러고 나서 국회에다가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어요.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을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보냈는데 이제 이 사이에 대통령 직무정지가 돼서 권한대행이 왔는데 이 권한대행이 이 3부가 다 의사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나 임명 못하겠다고 지금 그건 이해가 안 되네요.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 행위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3부의 수장이 다 결정한 내용을 대행이 심지어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의 의사에 반해서 대행이 거부를 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이건 뭐, 이해가 안 되네요.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뭐 극악한 어떤 유연적 행태고요. 근데 여기에 헌재라고 하는 5부의 한 구성원이 두 차례 위헌 결정을 해놓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계속 거부하고 있고요. 거부 사유도 얘기를 못해요. 거부 사유가 없기 때문에. 합의해라고 자꾸 이상한 소리. 그 얘기 못합니다 이제. 여야 합의로 과거에는 얘기했는데 헌재에서 여야 합의는 사유가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국다. 가만히 있는 거죠.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사 제목이 이렇게 뽑았잖아요. 그 한덕수의 벌린 입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앞에서는 왜 다치냐. 기사 제목을 그렇게 뽑았더라고요. 아니 그거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 안 하고 또 최근에 이사 그 충실 의무 관련해서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 그건 또 거부권 또 행사를 했더라고요. 이것도 이해가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하는 거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권한대행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게 그 국가 권력이 이런 방식으로 행사되고 운영되면은 이게 국가가 장난입니까? 헌법재판소가 있고 하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무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헌재에서 이제 탄핵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났잖아요. 그래서 잽다 받아요. 받아가지고 기각 결정 났으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복귀해요. 그래놓고 그때 당시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못 박은 부분은 또 그건 안 받아. 똑같은 결정문에 자기가 받고 싶은 분만 받고 받기 싫은 거는 안 받고 취사 선택하는 거고요. 거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4월 18일 날 퇴임하는 재판관 2명에 대해서 공석 생기면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 계속 얘기하고 보수 언론에 계속 띄우고 이러면 저는 한덕수 총리가 이거 임명하겠다 나서는 순간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래서 돌아오면 한덕수 총리 그 최상목 부총리 저는 즉각적으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즉각적으로. 그 탄핵 선고 끝난 다음에 4월 4일 날 저는 오늘 본회의 내일 본회의에서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단호한 어떤 입장들을 취하지 않으면
향후에 또 다른 최고 권력자가 나와서 이런 유연적 행태를 헌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과거에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정치공학적으로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그냥 넘어가더라. 네. 이런 신호를 줍니다. 저는 역사적 단죄의 선례를 분명하게 남겨야 된다. 아하. 그리고 선거와 관계없이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본회의 오늘 열립니까? 예, 오늘 열립니다. 2시에.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은 뭐 법률하고 달라가지고 보고만 되면 바로 표결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일단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면 발의가 되면 자동 보고가 첫 발의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가 되고요.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그 사이에 처리를 해야 되고 처리를 못하면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최상목 탄핵 소추안 발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고가 됩니다. 근데 한덕수 탄핵 소추안은 아직 발의가 안 됐는데요. 당 지도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숙고를 할 텐데 저는 반드시 본회의 전에 발의하고 보고가 돼서 내일 그러면 처리할 수 있거든요. 본회의를 계속 오늘 내일 쭉쭉쭉 열기 때문에 이틀 잡혀 있습니다. 일단 이틀 잡혀 있으니까 선고 전에 이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고가 되면 내일 조금 24시간 넘겨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꼭 해야 된다. 아니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무시하면 더 할 말 없는가? 그냥 사인으로 사는 게 안 나아요. 그거 뭐하러 공직자를 합니까? 헌법 법률 지키기 싫으면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요. 내려놓으면 되죠.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뭐하러 그럼 그거 우리가 내려놓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안 내려놓으니까. 들어보니까 또 일리 있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아니 일리가 아니고요. 이거는 명백한 원칙과 명분과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탄핵 부분 또 최상목 한덕수 탄핵 부분도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심우정 총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비리 관련 진상조사단 설치가 된 겁니까? 구성을 했고 오늘 그 이거 끝나고 돌아가면 출범 그 자리가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책을 맡으신 거나 위원으로 가신 거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외교부의 특혜 채용 비리인데 의혹인데 일단은 외교부가 입장문을 밝혔어요. 채용 과정에 특혜가 없었다. 근데 지금 너무 이상한 얘기들이 더 많아요. 자격 요건부터 아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씀 주십시오. 이게요. 두 단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혹이 있는데요. 하나는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국립외교원. 국립외교원에 여기는 실제로 채용돼서 근무를 했어요. 국립외교원이요. 여기에서의 자격 요건은 뭐였냐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라면 관련 분야 2년 경력자. 학사면 2년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근데 이분이 석사학위가 없었어요 당시에. 없었어요? 그럼 이제 학사학위잖아요. 그럼 관련 분야 2년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관련 분야 2년 경력이 없다고 지금 한정혜 의원께서 국회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럼 안 되네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만약에 맞다면은 이건 자격 요건 자체가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임용이 돼서 근무를 했어요. 심지어.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의혹 제기를 하셨냐면 한정혜 의원께서 그때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이 심우정 딸이 다녔던 대학원의 교수님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교수님의 수업까지 들었다. 그래서 이런 관계성이 이런 자격 이 국립외교원 그 채용 당시 공고 당시 어떤 자격 요건이 그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것과 그런 관계가 작용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한 상태고요. 근데 이거는 이미 채용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문제가 지금 보면 저도 뭐 상식적으로 뭔가 자격 요건은 정말 꼼꼼합니다. 그 공고문 보면 날짜까지 다 정해놨어요. 이 날짜까지 네가 학위가 있어야 되고 이 날짜까지 경력이 있어야 되고 경력에 포함되는 거는 이런 거고 이런 건 안 되고 다 나오거든요. 이게 틀릴 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건 간단해요. 금방 확인되고요. 그러면 서류 심사라고 하죠, 소위. 그렇죠. 서류 전형 자체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하면 그냥 배제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자격 요건 공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하고 싶은 어떤 사람들이 이 자격 요건 보고 나는 안 되는구나. 그걸 한 6천 명 정도가 봤대요. 그 자격 공고된 거를.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정말 엄청난 허탈감과 박탈감이 드는 거고 네. 그 공고를 본 분만이 아니고 예. 정말 어렵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청년 세대들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외교부 지금 외교부 문제되는 들어갈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외교부가 예. 문제되는데 외교부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자격 요건을 공지를 했는데 네. 이 자격 요건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외교부와 관련해서는 두 단계가 있었습니다. 예. 한 번은 외교부에서 자격 요건을 걸고 여기에 이제 응모해가지고 최종 합격된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됐는데 됐어요. 예. 최종 합격이 됐는데 마지막에 외교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입니까? 아닙니다. 한국인입니다.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뭐 능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 기사가 되고 막 문제가 되니까 예. 이분의 그 이모분께서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아니 우리 조카 한국말이 능통한 한국인인데 한국말이 어떻게 말이 안된 소리는.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다라고 해서 떨어뜨려 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말도 안 되죠. 정말 분노의 댓글을 남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외교부가 다시 공고를 내요. 공고도 자격 요건 좀 바꿉니까? 좀 또? 바꿔요. 아, 이것도 문제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심우정 딸의 어떤 관련 분야가 아니었는데 네. 그 분야로 바꿔요. 말하자면. 네. 그렇게 해서 공고를 했는데 지금 다 최종 합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마지막 단계만 남았는데 이게 이제 엄청난 논란이 되니까 외교부에서 일단 스톱. 그리고 공익감사 청구해서 판단을 받아보겠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면피라고 생각합니다. 면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공익감사 청구가 과연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보십시오. 예. 예. 국회에서 얼마 전에 본회의 통과한 감사 의결을 해도 그냥 감사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면피성 어떤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진상조사단에서 그걸 좀 밝힐 것이다.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이 두 차례에 걸친 심우정 딸에 대한 이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진상을 밝히고요. 예. 이 부분은 문제가 확인이 된다면 예. 저희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왜 형사처벌 대상이냐? 예. 과거에 그 은행권에서요. 이런 채용 과정에 어떤 그 특혜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누군가 지인이 뭐 이렇게 좀 추천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 사람들을 그 채용 절차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이게 관리를 해요. 예. 그래서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많이 주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채용을 했어요. 처벌됐죠 그때. 예. 어떻게 이게 처벌됐습니까? 업무방해죄로 대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이제 국가기관이잖아요.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예. 있고 이게 만약에 이분이 그 직접적으로 관여됐거나 또는 심우정 총장이 관여됐거나 이러면 같이 공범으로 처벌되는 겁니다.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그래요. 뭐 좀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예.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전 청년들이 이런 것 좀 분노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이게 뭐 형사처벌 말씀도 드렸지만은 예. 형사처벌 문제를 떠나서 얼마나 사실 국립외교원 외교부면 예. 얼마나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다 많겠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저도 저는 변호사지만 하여튼 들어가고 싶어요. 다 좋아하는 매우 좋은 자리 아닙니까? 특히 이 분야로 준비했던 분들은요. 가장 좋은 자리죠. 최상의 커리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서 준비를 했겠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좀 의혹 덩어리인 방식으로 누군가가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느낄 박탈감, 네. 이런 공정에 대한 이 분노, 저는 이 지점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조국, 조민 뭐 이쪽 아닙니까? 그때 윤석열 검찰이 했던 행태, 예. 심우정 검찰이 과연 그 방식대로 할까요? 아니 저는 그때 기자들도 언론도 문제예요. 그 난리를 네. 치면서 보도하고 있으면 이거는 또 안 하니까 별 보도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더 하면 덜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정말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언론이든 수사기관이든 이런 방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안 이거. 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진상조사단까지 꾸리는 거고요. 네. 검찰이나 언론이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봐야 나가서 된다. 이걸 살펴보겠다. 예. 들춰내겠다. 진상을 밝히겠다. 그래도 안 움직인다 검찰이.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자녀 문제뿐만 아닙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네. 윤석열 즉시한 거는 막 즉시 포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포기를 하더만 네. 이재명 대표
상고는 하루 만에 해버려요. 그리고 또 뭐 특활비 관련해서 뭐 걸리니까 그런 판결도 망설임 없이 항소하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너무 이중잣대 아닙니까? 그 이중잣대를 넘어서 저는 이제 불법 석방이라고 이제 우리가 규정을 했었잖아요. 예. 불법 석방 명백한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그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기간 7일 동안은 즉시 항고를 하든 안 하든 풀어주면 안 돼요.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집행 정지효가 있기 때문에 7일은 무조건. 7일간. 예. 근데 자기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그냥 풀어줘 버려요. 야 풀어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에 자신들 조직의 어떤 보스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풀어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아니 법을 다루는 그 기관의 수장이 법 위에서 이런 방식으로 그것도 내란 숙의 피고인에 대해서 거리를 활보하게 만드는 이런 조치를 했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편의적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무죄 명백한 전면 무죄가 나오니까 나오자마자 판결문도 안 보고 하더라고요. 바로 다음날 상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편향적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편향적이라는 기관의 편향성이라고는 하는 것은 그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갉아먹는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처벌 여부를 떠나서 저는 그런 지점에서 더 이상 윤석열 정부 검찰, 심우정 검찰은 저는 사망했다 이렇게 봅니다. 탄핵을 윤석열 선고까지는 좀 보겠다, 유보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선고기일 정해졌지 않습니까?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도 불법 석방했을 때부터 탄핵 추진해야 된다.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권한 대행들에 대한 탄핵이 우선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고 진행이 됐었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 심우정 총장의 이런 행태들이 계속 누적돼 왔기 때문에 탄핵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일단 고발은 또 해놨잖아요. 고발은 해놨고, 그렇죠. 야5당이 고발을 했고 공수처가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탄핵, 고발, 형사처벌 뭐 이런 방식의 어떤 책임 추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부분도 오늘이라도 좀 탄핵 소추안 발의해서 보고하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면 이제 내일 모레까지 되네요. 할 수 있는데 아마 지금 심우정 총장까지 지도부에서 그 신속하게 뭐 조치를 할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영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내일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윤선 기자 최강 시사 내일 준비되어 있고요. 잠깐만요. 최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담 또 이슈 화합 쇼미더 민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최첨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